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오늘 시승해 볼 차량은 페라리 488 GTB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입양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고 한 2,000km 정도 이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들을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페라리 488 GTB는 기존의 페라리 458 차량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은 자연흡기에서 터보 모델로 변경이 됐고요. 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458이 4,500cc 정도였다고 하면은 488 같은 경우에는 3,900cc 정도로 배기량이 다운 사이징이 되었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0마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탔던 458 이탈리아나 스파이더랑 비교했을 때 출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이제 터보 렉이라고 하는 뭔가 좀 굼뜨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사실 거의 받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션 쪽에서 제어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자연흡기처럼 RPM에 따라서 출력이 리니어하게 올라가게 세팅을 이제 했다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한 거죠.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 기계적? 예, 뭐 일단은 그런 걸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 정말 자연흡기 중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센 자연흡기를 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예전에 458 때는 운전석에서 아무리 풀악셀을 밟고 급 가속을 해도 시트에 묻힌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조수석에 비해서 가속감을 느끼기가 이렇게 가속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데 48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감이 굉장해요. 운전석에서도 제 몸이 시트 속으로 완전히 그냥 묻힌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가속감이 장난이 아니고, 예전에는 자연흡기 때는 3단 정도에서 4단 넘어가다 보면은 되게 좀 힘이 없다, 이제 힘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었는데 488부터는 4단에서도 힘이 굉장히 넘쳐요. 아무래도 이게 터보 엔진만의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력이 올라간 대신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카메라에도 지금 녹음이 되겠지만 배기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진짜 약간 가래낀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배기음이 되게 답답해서 458 타다가 488 타신 대부분의 오너들이 느끼는 점이 배기가 너무 답답해서 차를 판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전에는 이제 458 탔다가 458 스파이더 탔다가 우라칸 탔다가 지금 488로 넘어왔는데, 자연흡기만 타다 터보 타니까 일단 첫 느낌은 정말 실망스러웠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차가 빠른데 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요. 하체가 기존에 이제 458에 쓰던 서스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458이랑 488이랑 서스는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뭐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기존의 458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리프트를 옵션을 해야만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신형 488 같은 경우에 국내 출시된 버전들은 전부 다 리프트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스펜션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승차감은, 그러니까 이런 서스에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사실 458이나 488이나 엄청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페라리의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요물인데, 왜 요물이냐면 단단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노면을 가도 차체는 유지가 되면서 서스펜션들이 굉장히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느껴집니다. 되게 편해요. 차가 일단 타보면은 뭐 방지턱도 그냥 쑥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서스펜션이 마그네틱 라이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하고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8 차량들도 보면은 중고차를 살 때 서스펜션이 오일이 누유가 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을 굉장히 좀 아껴서 타는 게 좋습니다.
서스펜션을 또 한번 칭찬해 줄 게 뭐냐면은 각 모드별로 이제 모드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에 쓰는 건 3가지입니다. 웹 모드, 그리고 레이스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요 정도 3가지인데 각 모드별로, 그러니까 스포츠랑 레이스 모드에도 이 범피 로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통 일반 차들은 서스펜션 버튼을 누르면 오히려 딱딱해지는데 반해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딱딱하다가 버튼을 누르면 부드러워지는 반대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진짜 타봐야 돼요. 이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페라리를 싫어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단점이 없는 차 같아요. 제가 타보면 타볼수록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차가 빨라졌잖아요. 빨라지면서 페라리 쪽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도 바꿨습니다. 이제 사업할 때 쓰던 브레이크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진 이제 라페라리에 쓰던 그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고요. 사업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쓰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초반에 쓰는 건가 아니 미끄러지는 건가 하는데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가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처음 이제 냉간 시에는 차가 좀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세라믹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 예열이 된 다음에 쓰신 그 브레이크를 쓰실 수가 있고요. 초반에 한 2-3번 정도 좀 넉넉히 좀 밟아주면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예열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점은 이제 잘 선다는 장점, 단점은 어느 정도 예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타다 보면은 브레이킹 시에 저속에서 굉장히 좀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게 좀 단점입니다. 대신 세차를 한 번씩 해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돼요. 페라리 오너분들이 그리고 이 핸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집착을 합니다. 이 핸들 옵션이 빠진 차, 있는 차를 되게 집착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차를 밟으면 이 핸들에 RPM은 5000rpm 정도 되면은 이 불이 하나둘씩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되게 뭔가 쥐어짠다, 뭐 지금 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 RPM을 뭔가 볼 수 있다는 거에 따라 이 LED로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쾌감을 느껴요. 풀악셀 밟으면 RPM이 여기 불이 쫙쫙 들어오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할 때는 사실 자연느끼다 보니까 RPM을 되게 많이 썼어요. 시내 주행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5-6천 RPM이 우습지 않게 항상 썼다고 하면은 488은 출력이 좋아지고 토크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3000 RPM 이상 쓰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저 지금 운전하면서 보통 1500에서 2000 RPM, 만회 2500 오르막에서 이거밖에 안 쓰니까 여기 LED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터보차로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웹모드로 달려볼게요. 웹모드는 근데 진짜 너무 차가 좀 켜서 평상시에는 사실 뭐 진짜 안 좋은 길 갈 때는 쓰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웹모드는 잘 안 쓰게 돼요. 웹모드가 이제 거의 안 쓰는 모드고 스포츠 모드가 거의 일반 노멀 모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모드는 너무 울렁거려서 멀미가 날 정도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꿔도 뭐 배기 자체는 굉장히 뭐 많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가 대신에 좋은 거는 뭐 적당한 서스펜션 감도랑 그냥 서스펜션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488로 바뀌면서 이게 배기가 좀 뭔가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근데 레이싱 모드로 놓으면은 배기가 조금 바뀌어요. 배기가 언제 바뀌냐면 다운 쳐줄 때 그 리본 매칭할 때 그 배기가 약간 뽕뽕 한 번씩 터져요. 한번 보실게요. 왕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게 조금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레이스 모드로 놓으면 VDA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약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걸 하면은 왼쪽 계기판에 보시면 타이어랑
그리고 미션, 그리고 엔진, 요 세 가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타이어랑 그 브레이크 디스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이쪽에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다가 이게 예열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좀 달려도 된다라고 오라는 멘트가 뜹니다. 람보르기니랑 페라리의 이제 가장 타다 보면 좀 큰 차이점. 페라리는 뒤에가 낮고요. 그러니까 뒤에 디퓨저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는 게 또 낮아요. 그래서 주차하거나 후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차고요. 람보르기니는 뒤에는 디퓨저가 별로 없고 뒤에는 괜찮은데 앞에가 굉장히 낮아요. 프론트가. 그래서 평상시에 탈 때는 페라리가 굉장히 편하지만 주차할 때는 페라리가 또 되게 불편해요. 그나마 이제 요즘 차 페라리 488부터는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망정이지, 예전 458 중에서 후방 카메라 없는 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퓨저 깨져 있는 차들 458 보면 되게 많아요. 개인적인 취향은 디자인은 저는 람보르기니가 좋은데 차의 전체적인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은 페라리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은 페라리가 마음에 들고 요 실내 인테리어도 페라리가 마음에 들고, 대신 외관 겉모습은 람보르기니가 좋고, 그리고 배기 사운드도 저는 람보르기니가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반 섞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8 때랑 달라진 점은 일단은 여기 프론트 범버 쪽이 립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위쪽으로 보내서 냉각 기능을 하게 만들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립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요 디자인인데,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보시면은 458 때보다 훨씬 더 날렵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예전에는 이제 범버가 그냥 좀 밋밋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들어가고, 휀다 자체가 되게 좀 볼륨감이 있다고 하면, 이제 휀다는 조금 더 얇아지고 좀 심플해지면서 본넷까지 하나의 그 볼륨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빵빵한 느낌이 들죠.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면으로 가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 전체적인 루프라던가 이제 이쪽은 비슷하고, 대신에 예전에 이제 없던 부분이 생겼죠.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인테이크 쪽이 원래는 요쪽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옆쪽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일부 공기는 이쪽에 라지에이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기는 라지에이터 쪽으로 들어가서 그 냉각 기능을 해주고, 일부 공기는 뒤쪽으로 빠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공기 역학적인 느낌을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쪽은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요.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흡입구고, 요 아래가 라지에이터입니다. 뒤쪽에도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 말해서 저쪽으로 들어간 공기들이 요 뒤쪽으로도 빠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기도 보면 뚫려 있습니다. 이쪽 뚫려서 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체를 조금 더 가라앉게 만져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요게 가라앉게 하고, 요거는 그냥 공기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테일램프도 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이뻐졌고, 뒤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안개등입니다. 안개등 아래는 이제 후방 카메라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요 플랩이 열려서 조금 더 차량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200km 이상 달렸을 때 뭐 그 다운포스가 뭐 300km인가 뭐 200km인가 더 된다고 그러더라고. 458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많이 확보한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휠 타이어 재원은 458 때랑 동일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뀐 부분은 요 브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제 라페라리에서 온 그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토 파킹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좀 잘 만들어 놨죠. 브레이크 사이에다가 금형을 떠서 요 안에다가 오토 파킹 브레이크를 별도로 집어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람보르기니들은 메인 브레이크가 여기 있고, 이
서브 이제 브레이크가 반대편에 있어서 외관상 조금 이쁘진 않은데, 얘 같은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집어넣는 디테일을 또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 여는 것도 조금 바뀌었고요. 도 손잡이 방식도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요게 아마 그 FF나 뭐 요런 계열들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방식이랑 거의 동일한 걸로 바뀌었어요. 시트는 이제 데이토나 시트를 옵션으로 넣어서 굉장히 좀 겉에 외장 색깔이랑 딱 맞게 투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빛 시트고, 일반 빨간색보다는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옵션가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보리 색깔, 가운데도 아이보리. 이쪽은 이제 카본은 제가 이제 별도로 장착을 한 거고요. 이제 요건 간단합니다. 요 아래 거는 이제 안개등 켜는 거고, 기본적으로 오토로만 놓고 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스펜션 앞쪽 프론트만 올려주는 리프트 기능이고, 파킹은 이쪽에 있습니다. 페라리가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요 R 버튼인데, 이 R 버튼을 주차하거나 할 때 누르는 게 꼭 눈으로 보고 눌러야 돼서 좀 불편해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레버가 있어서 그냥 손으로 갖다 대고 하면 되는데, 얘는 찾아야 돼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오토랑 매뉴얼로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PS 스타트는 오토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치 컨트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 핸들 안에 들어있어서, 요 방향 지시등은 좌우 쪽에 있고, 요거는 상향등, 아까 말한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만드는 범피 로드, 그리고 엔진 스타트, 그리고 모드는 총 5개로 되어 있고, 요 와이퍼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국 느낌인데, 한 번 누르면은 일반, 한 번 더 누르면 빠르게, 길게 누르면 꺼짐, 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이제 그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었고요.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그 키레스고 이제 기능이긴 한데, 항상 열기랑 닫기 버튼은 수동으로 눌러줘야 돼서 키를 하여튼간 꺼내긴 꺼내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넷은 람보르기니들보다도 훨씬 더 넓고요. 예, 뭐 캐리어 같은 것도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본넷이 생각 외로 되게 넓어요, 페라리가. 뒤쪽 엔진룸을 열어볼게요. 아, 굉장히 뜨겁네요.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458 때보다 배기량이 이제 다운사이징 되다 보니까 엔진도 이렇게 봐도 되게 좀 작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도 좀 더 작아졌고, 그리고 엔진 위에 지금 이 커버 있죠. 이 커버는 이제 진짜 이제 프레임 커버는 아니고, 요거는 그냥 커버로 돼 있습니다. 옛날엔 요게 이제 완전히 그냥 엔진이었죠. 근데 엔진도 보면은 이쪽에다 도색을 다 해놨어요. 예, 도색해놨죠. 선정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깔끔하고, 람보르기니 엔진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리 엔진이 좀 이쁘고 세련된 것 같아요. 너무 뜨겁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루프는 제가 스킨을 씌운 거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도색을 하면 2,500만원 정도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이제 스킨을 이용해서 저는 루프를 씌워놨고,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평으로 가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지금 3달 동안 한 2,000km 남짓 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면 GOC도 옆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배기음이 사운드가 나쁜 건 아닌데 되게 좀 답답한 사운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페라리 458이라던가 우라칸 차량을 타다 보니까 그 고배기량에서 나오는 그 자연느끼 그 사운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처음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실망이었다가, 이제 첫 번째 제 느낌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488 오너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듣기 어때요? 배기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그 마세라티 네. 편집할 때 들었던 사운드에 네. 비해서 네. 확실히 네. 막 좋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크다. 네, 좀 크다. 크고 묵직하다? 묵직하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소리 자체가.
대신에 이제 굉장히 저는 또 이 차를 타면서 만족스러웠던 거는 배기 사운드를 잊혀지게 할 만큼 엄청난 가속도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가속감이 되게 좋아요, 차가. 네, 가속감이 되게 좋아서 시트에 그 몸이 파묻힌 느낌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사실 이 차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우라칸 600마력이랑 페라리 600마력은 체감상 느꼈을 때는 페라리 600마력이 2배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빠른 느낌이 들고 458보다도 훨씬 빨라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승차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정말 훌륭할 정도의 편안하면서 스포티한 주행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승차감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내 차고. 제가 앉은 키가 되게 크다 보니까 천장이 이게 지금도 약간 다을랑말랑 하긴 하는데, 우라칸이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계열의 차들에 비해서는 얘가 월등히 높아요. 이게 실제로도 차 높이 자체도 3cm가 더 높더라고요, 이 차고 자체가. 그래서 근데 3cm인데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닿냐 안 닿냐의 문제니까. 3cm, 그러니까 3cm 때문에 안 닿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조금 더 높아서. 만약 그 3cm가 저한테 없으면 저는 여기에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탈 수가 없는 거죠. 고속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람보르기니보다 페라리가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고요. 뭐 전 모델보다는 얘가 더 나아졌지만은 좀 고속으로 달려보면은 서스펜션을 아무리 단단하게 놓고 타도 약간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이 차? 워낙 자주 와서 저는. 감흥이 없죠? 네. 이게 뭐 차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자주 보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페라리는 배기음을 뺀 나머지는 정말 최고의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기음이 없더라도 2달 정도 타보니까 나름 적응이 돼서 지금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라리가 드림카이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차를 타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렌지 커스텀 TV 페라리 488 GTB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저희 오렌지 커스텀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